반갑습니다. 오늘 강원 경기수학회와 충청수학회 조인트 컨퍼런스에서 대중 강연을 하게 된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이상구입니다. 아마 저보고 저기 강연을 부탁하신 그 충청수학회 이 회장님께서 지난번 그 대한수학회 봄학회에서 대중 강연을 이제 들으시면서 테크놀로지 수학에서 테크놀로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미적분학에서의 그 사이버랩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제가 이 방송통신대학 수학 사이버랩을 2억 원 과제를 이제 김영록 교수님, 또 조진환 박사님, 그리고 또 이근희 교수님과 같이 수행한 것을 아시고 그 실습실 수학 사이버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그러셔서, 그래서 오늘 대학에서 저희가 가리키는 그런 주요한 과목들 사이버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의 큰 변화, 최근의 큰 변화를 생각하면 2000년 1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모든 초중 고등학교에 교실이 다 인터넷에 연결돼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필요한 인터넷 웹사이트로 가고, 또 거기서 거기서 필요한 이미지들을 보고, 또 동영상들을 보고 하게 연결되었다고 선언한 이후로 사실은 초중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은 크게 변했었는데, 오히려 그 후에 그렇게 배우고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이 대학 강의실은 그 1950년대나 60년대와 마찬가지로 판서에만 유지되면서 그 급격히 그 대학에서의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을 학생들이 먼저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큰 이슈가 되어 2003년 초에 그 e캠퍼스 비전 2007이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대학에서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과제가 주어졌고, 각 대학의 정부와 대학의 그 서로 매칭 펀드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 그 4명의 교수를 태스크포스 팀으로 차출해서 그 대학에서의 강의 환경,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서 그때 그 저희가 구상한 그런 모델이 이와 같은 모델이었고, 그런 것에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디자이너 산업공학과 교수셨는데 그쪽을 기업 업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연구자를 통해서 실제 사용자인 저희 교수들이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집어넣어서 만든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전자교탁입니다. 이것은 그 후로 2003년에 개발이 개발이 돼서 실제로 2003년 저희가 3월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5월까지 안을 만들어냈고, 실제로 6월 방학하자마자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그래서 8월 초에 끝내고 2003년 2학기부터 실제 그 교수들은
강의를 사용하면서 지금같이 강의도 하고 또 인터넷도 연결되고 또 영화도 보고 또 동영상 설명도 보여주고 또 녹화도 하고 하는 그런 환경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제를 하면서 그해 그 부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고, 그런 뉴 러닝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있었던 컨퍼런스에서 발표도 하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2003년 2학기부터 저희가 강의를 새로운 환경에서 하면서 실제로 또 국제어로 강의하고 하면서 또 국제어로 강의하는 거는 녹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강좌에 우선적으로 그 강의실을 배정해 주었고, 실제로 그 녹화를 하면서 많은 양의 강의들이 보존됐고, 또 그것들을 재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 그리고 또 이런 새로운 교육 환경에 맞게끔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개선하고 하면서 이 사이버 랩도 그 중에 일환으로 꾸준히 개발되어 왔습니다. 벌써 그게 14, 5년이 지났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실제로 그 우리가 웹상에서 명령어를 집어넣고 그리고 실행해서 그래서 그 결과물을 찾는 이런 시도들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온 책이 이 현대 선형대사학 책이었습니다. 이 안에 그런 그 새로운 시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통적인 책에 보태서 이렇게 실제 웹 링크들이 있고 동영상 강의가 있고 그리고 또 코드도 있고 그리고 연습 문제 풀이도 있고 QR 코드도 있고 실제 계산 가능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들이 가능했고, 그게 아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수학 실습시의 그 시작가 포인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더 발전해서 지금 영문 수학 교과서 무료 이북들이 나와서 빅북 프로젝트로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한글로 영어로 또 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또 거기서 개발된 컨텐츠들이 실제로 강의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그에 관련된 그런 그 웹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 모바일 상황에서 타블렛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PC 외에도 스마트폰에서 이런 그런 시뮬레이션과 컴퓨테이션들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우리가 매스매틱하나 뭐 메이플 같은 상업용 소프트웨어 디펜드 되지 않게끔 독립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만든 게 이제 수학 레버러터리 매뉴얼 이 책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수학 미적분학 책도 그런 같은 식으로 선형대 수학에서 미적분학으로 만들어졌고, 그 매뉴얼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참고해서 보자면 예를 들어 미적분학의 랩 매뉴얼이 이제 실습실 기능을 하는 거고, 실제 성균관대학교에서 미적분학 실습실로 사용을 하는데요. 뭐 그래프를 그린다, 또는 리미트를 구하고, 또 도함수를 구하고, 또 뉴턴스 메소드를 실행하고, 실제 이 회수를 하면서 점점 수렴하는 과정이 보여지죠.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변해가는 과정들을 봐서 수렴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죠. n을 12단계로 높이면 점점 더 에러가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0.0000만큼의 에러로 그 8단계
식으로 그 수렴해 가면서 답을 구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미분 벡터 and the geometry of space 벡터 펑션에 대한 3차원 시뮬레이션, 또 어떤 실제 타임 t가 변하면서 어떻게 그 함수가 변해가는지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많은 아크 랭스를 구할 수도 있고, 또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할 수도 있고, 또 멀티플 이니그럴을 어렵지 않게 이 함수식만 바꿔주면 어떤 식도 x가 y에서 1까지, y는 0에서 1까지, 또 더블 인테그랄 볼륨을 구하고, 또 실제로 여기서 이제 이 함수의 이 레전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우리가 이 함수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니까요. 이 이미지를 구할 수 있고, 그걸 실제로 계산하면 그럼 볼륨이 8파이이라는 게 구할 수가 있죠. 뭐 또 벡터 캘큘러스 뭐 등등을 뭐 간단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릴 겁니다. 어쨌든 미적분한 교재를 만들고, 또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모바일 콘텐츠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이 미적 캘큘러스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 싱글 베리어블 캘큘러스에서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뭐 그림을 그리는 거, 이런 리뷰 있죠. 뭐 큐빅 펑션을 그린다, 뭐 또 뭐 파워 펑션, 뭐 삼각함수를 그린다, 탄젠트 그래프를 그린다, 또는 뭐 이거를 아크 탄젠트 그래프를 그린다, 또 그리고 여기에 커맨드에 아크 탄젠트를 그린다. 뭐 어떤 함수, 뭐 하이퍼버릭 펑션이건 뭐건 다 쉽게 시컨트건 뭐 여러 가지 뭐 익스포넨셜 펑션, 로가리즘 펑션, 뭐 초월 함수 다 를 구분해서 다양하게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가서 뭐 체인룰, 또 뭐 뉴턴스 메소드 아까 보신 뭐 옵티마이제이션, 뭐 에리아와 디스턴스를 구하고, 볼륨을 구하고, 뭐 커브 사이즈 커브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사이에 뭐 면적을 구하고 부피를 구하고, 그걸 회전시켜서 요걸 회전시켜서 그 부피를 구하려면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구한 x축을 중심으로 요걸 회전시켜서 구한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그 답이 24분의 7파이가 나오는데, 실제로 계산한 값이 그 함수를 적분했을 때 값, 또 그리고 요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이걸 회전시켰을 때 면적을 구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우리가 단순히 손으로 그리는 거에서 실제로 이런 실습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부분을 회전시켜서 구하는 면적이다. 또는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파이 r 제곱이니까 회전시켜서 구한 면적이죠. 요걸 회전시켜서 어떻게 36파이 i다 손으로 구한 것과 이 답이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뭐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뭐 멀티 베리어블 캘큘러스에서는 훨씬 더 이 기능이 다양해지죠. 더블 인테그랄을 구하고, 서페이스 에리아를 구하고, 뭐 트리플 인테그랄을 한다. 뭐 서페이스 에리아를 예를 들어 본다면, 서페이스 에리아 우리가 요 파라볼로이드와 그 XY 축 위에 있는 파라볼로이드의 서페이스 에리아를 구한다. 그러면 그 값이 적분하면 요 값이 6분의 1 파이 곱하기 이 값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걸 보면, 여기서 우리가 요런 그런 오브젝트가 XY 축과 만나서 잘라지는 면의 위쪽에 요 서페이스 에리아를 구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 함수를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리저리 확대, 축소 또 돌려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요걸로 잘려진 요 위에 서페이스 어레아를 구하는 것이죠. 이거 옛날에 손으로 보여주기는 굉장히 까다로운 거였던데 이제는 하나만 가르쳐 주면 이 같은 식으로 실제 모든 그 주어진 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또 같은 식으로 또 저기 적분 값을 구할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 힘을 발휘하는 부분은 뒤에 가서 뭐 스톡 정리, 뭐 다이버전스 정리, 뭐 서페이스와 에어리어 컬러 이쪽 이 뒷부분에 가면 이것들이 훨씬 더 큰 그런 그 기능들을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구한 값들이 실제 실제 답으로 구해지는 과정들을 정말로 간단하게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이전에 단지 판서에만 의존할 때와는 엄청나게 달라져 있는 우리의 환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사실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끝까지 어찌 그렇게 해서 만든 이런 도구들, 이런 이제 실습실에 대해서 실습실의 구조 또 그렇게 해서 만든 그런 콘텐츠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작업했던 것이고 실제 이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한 게 뭐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부터 실제로 코딩을 하고 그리고 이런 도구를 만들고 하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해서 한 10년 동안 노력했는데 그동안 이거를 하기 위해서 BK 사업단 사업하면서 그 인력이 있어서 그래서 큰 도움이 됐는데 실제 그동안의 성과를 활용하는 과제를 몇 번 그 NRF에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비로소 개인 기초 과제로서 소액으로 3년 과제를 얻어서 그래서 상업용 수학 수업 계산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도구 개발 활용에 대한 연구로 하게 돼서 그것이 아마 이번 6월 1일부터 시작하게 며칠 전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이 과제를 앞으로 3년 하면서 지금까지 한 이런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국내외에 특히 우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터크에서는 이런 그 사이버 실습실을 구성하는 그런 컨텐츠와 또 그걸 활용하기 위한 텍스트북 그리고 또 렉처 노트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걸 모두 사용해서 이 수학 사이버 랩을 어떻게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지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가르친 학생들을 어떻게 그 평가하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전자책 저희가 만든 빅북 무료 책은 이 주소에서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2015년 대한수학교육학회 연보 수학교육에서의 공학적 도구 여기는 한 15명 정도의 매스 앤 테크놀로지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인볼브돼서 완성했는데 여기서는 수학교육에서 테크놀로지의 역사, 연구의 추세, 컴퓨터, 카스 활용, 수학적 모델링, 디지털 수학 교과서, 지오지브라, GSP, 통계, 확률, 미적분 영역에서의 공학의 활용, 또 수학과 컴퓨팅 사고력, 공학적 도구 활용, 교육, 또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등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커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학과 존립의 기반이 되고 있는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서비스 과목, 특히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기초통계, 미분방정식, 공학수학, 사이버랩을 중심으로 운영과 평가의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리퍼런스로는 공학적 도구의 활용과 미적분학, 또 대화형 수학 디지털 교과서,
서형대 수학 개념의 비주얼 다이내믹 자료 개발, 또 미적분학 개념의 시각화, 또 공학 수학 실습실 개발과 활용, R을 활용한 대화형 통계학 인문 실습실 개발과 활용, 뭐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관한 등등 이런 논문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현재 수학은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현대 수학, 근대 수학, 이 유럽이 주도해 왔다면 사실은 그 이전에 동아시아로부터의 수학이 인도와 아라비아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가서 그 유럽 수학을 다시 이그나이트 한 것은 실제로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4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저기 대국 굴기라는 그 EBS 시리즈 10편쯤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지금의 강국들이 어떻게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발전해 왔는지를 보면서 이것이 수학의 발전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 그리고 또 사회화 수학 400년의 파란만장이라는 책을 제가 번역해서 보면서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현대 수학의 역사가 지난 400년 정도의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학들이 발전해 왔고, 그리고 그 발전 과정이 사회 발전 과정과의 큰 관계가 있었으며 각 사회 발전 단계에서 수학이 얼만큼 기여했는지, 대포의 발전에, 대포의 발전에서의 미적분학이, 또 런던 대화재 후의 보험 수학이, 또 뭐 제2차 세계대전 때 오퍼레이셔널 리서치, 또 아머론 등이 뭐 등등 각 단계별로 수학이 어떻게 사회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지금 이 사회 발전이 또 하나의 그런 그 수학의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 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유럽이, 이탈리아가, 프랑스가, 독일이, 그리고 영국이 그 몇백 년 전에 그런 계기를 놓치지 않고 이 변화를 주도하면서 강국이 됐고, 또 100년 전에 미국이 그런 계기를 놓치지 않고 대국이 된 것을 보면서 지금 이런 우리가 이 뭐 4차 산업혁명, 알파고, 뭐 전기차 등을 보면서 이런 스마트 4차 폰에 기반한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실제로 크게 논의가 되기 시작했죠. 정말 최근이죠.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수학, 빅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얼만큼 가까이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 얼만큼 가까이 있으며 얼만큼 큰 기회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수학이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언론에 노출된 그런 자료가 보더라도 각 분야에 수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분야가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수학하는 사람들이, 또 수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또 수학과가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이 교육, 연구, 봉사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매일 우리가 마주치는 그런 대학에서의 강의, 특히 대학 수학과의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과목, 미적분학, 선형대 수학, 미분방정식, 공학 수학, 기초통계학 등을 어떻게 가리키는 것이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우리가 가리키는 학생들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의 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이버랩을 적절히 활용해서 그동안에 대학에서 우리가 수학을 가리킬 때 한계를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고 결론을 맺고 그리고 관련된 그런 콘텐츠들을 다운받거나 또 확인할 수 있는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웹 주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시면서 입구에서 그 자료들을 픽업 하셨을 거라고 보고 뭐 안 하셨더라도 바로 이 주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 사이버 실습실을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실습실이라 그러면은 그 수학과 옆에 있는 어떤 큰 방에 이 그 PC들이 쭉 연결돼 있고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그리고 학생들은 컴퓨터를 보고 있고 교수님들은 앞에서 모니터를 설명을 하고 학생들은 딴짓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기가 쉬우실 텐데 지금 수학 실습실은 그런 모델이 아닙니다. 그런 모델은 아마 다 없애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 삼성 그 연수원에서 여러 차례 무슨 평가 때문에 가서 보면 그쪽에 모든 방이 텅 비어 있어서 그야말로 어떻게든지 꾸며줄 수 있는 토론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할 수 있는 방인데 거기서 우리가 컴퓨터 써서 뭘 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 앞에 이런 그 카트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이런 충전기를 갖다 놉니다. 그럼 여기서 그 노트북 하나를 꺼내서 그래서 갖고 가서 쓰다가 저 배터리가 다 되면 여기 와서 배터리 꽂아놓고 이 배터리만 바꿔가면 됩니다. 즉 모든 방이 다 PC실 실습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만 있으면 어느 반에서든 수십 개 반이 다 실습실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의 그 모습인데 여기서는 이 카트에 이 타블렛을 몇십 개를 담아서 수업 시간에 가져오면 바로 학생들이 자기 반에서 그냥 꺼내서 쓰고 그러고 꽂아놓으면 충전이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즉 이제는 PC 수학 실습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학생이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랩톱 노트북으로도 할 수 있고 자기 거로도 할 수 있고 한데 그게 없는 학생이라 그러면 이렇게 그 몇 개만 준비해 놓으면 자기 걸 쓰지 않고 또 그 학생들은 여기서 픽업해서 쓰고 또 반납하면 그러면 요것만 보관해 주면 모든 반이 다 강의실 수 있는 건데 즉 학과에 이런 게 한두 개만 있어도 하나만 있어도 모든 선생님들이 자기의 모든 반을 다 PC실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훨씬 싸고 관리도 쉽습니다. 보관도. 어쨌든 수학 실습실은 이미 다 우리들 옆에 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학생이 지금 거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수학 실습실에 대한 환경은 갖춰져 있는 것이고 몇몇 그 부실한 부분만 채워준다고 하면 그럼 별 문제가 없이 실습 환경 여건은 다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이미 여건은 다 갖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8억 원짜리 과제를 내놨습니다. 내용은 수학학습용 소프트웨어 개발인데 이게 다음 주 6월 14일 오후 2시에 사업 설명을 하고 7월 그리고 지원을 받아서 7월 10일 날 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창의재단에서 8억 수학 과제라 그러면 이거는 흔하지 않은 그런 규모인데 이는 이크미 12 때부터 우리가 수학 교육 종합 계획이 세워지고 또 2015년에 개정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 공학도의 활용이 강조되면서 그동안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수학에서의 수학공학 도구를 어떤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몇십 년 동안 지지부진한 연구가 이제 첫 발걸음을 시작한 셈입니다. 그 이완철 박사가 이걸 주관하고 있는데 응용수학 하시는 분들 또 수학교육공학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자, 좀 알아보니까 이번 8억은 지오지브라 활용 등의 기하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지오지브라는 이 중등 수학 교육에서는 일부 사용 가능하지만 대학에서는 거의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도구고, 그리고 대학에서 하는 수학을 커버하기는 어려운 도구고, 또 실제로 EBS에서 만들어진서 공개한 지오지브라 기반의 이 도구에서 보면 그래프가 쉽게 그려집니다. 뭐 x제곱 뭐 이런 것들은 x제곱 뭐 이런 금방금방 아주 잘 그려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 sin x만 해도 실제로 그림이 안 그려지고 뭐 등등.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그런 기능만 있어서 이런 지오지브라 이거 대학 수학에서는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일단 대학에서는 임플리시티브 펑션, 뭐 하이퍼볼릭 펑션 등 또 대학 미적분학 선형대사 미분방 정식으로 이어지는 이런 수원 도구를 이제 중등학교 시절에 접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에 오면 이 고등 수학에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수학에서 도구의 적용은 뭐 개념을 더 자세히 가리킨다 이런 것보다도 학생들이 지금 엄청나게 시간을 쓰고 있는 이 단순 반복 계산에서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줄여줘서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실제 수학을 생각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실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중등 수학에서 뭐 미분적 분학 또 통계학 등에서 이제 이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에서 공학적 도구 활용으로 몇 가지 이런 도함수를 활용한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런 시도들을 도함수를 구하고 그 원래 함수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것이 언제가 극점이고 그리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도구를 만들어서 한 적이 있고, 오늘은 이제 미적분학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드려야 될 텐데, 이 미적분학에서는 이 크롬 브라우저를 권장한 아까 보여드린 미적분학 책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문제와 풀이 손으로 푼 답과 계산을 해서 도구를 이용한 답을 같이 가리키면서 실제로 이 파이썬 언어도 가리키고 익숙하게 하고 그리고 실제 한 문제만 가리키면 유사한 유형의 모든 문제, 난이도가 훨씬 높은 문제, 즉 폴리노미알에 대해서만 가리키면 삼각함수에서건 무슨 뭐 익스포넨셜 함수에서건 로그 함수에서건 미분이건 적분이건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복잡 합성 함수에서건 뭐든지 할 수 있게끔 가리키는 것이 엄청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컴퓨테이션 싱킹 향상과 세이지 도구를 활용한 수학교육의 논문에서 이런 내용들은 소개한 적이 있고요. 이 내용은 웹주소에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선형대 수학, 이 자료는 뒤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유인물을 활용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 건데, 먼저 간단히 이미지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면 선형대 수학에서는 무료 강의록들을 저희가 만든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무슨 선형대 수학의 행렬식 같은 거를 보자면 행렬식의 정의는 어떻고 예는 어떻고 정리는 어떻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터미넌트가 퍼뮤테이션이 어때서 디터미넌트 오브 AB하고 디터미넌트 BA가 같다. 행렬을 아무리 바꿔줘도 실제로 행렬이 아무리 다른 행렬들이 있어도 언제나 같다 하는 식으로 이 실제 손으로 계산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크기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여인자 전개, 연자 전개 이렇게 설명하고 책에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실제로 A 타임스
어드조인트 오브 A를 곱하면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이 이제 결국은 디터미넌트 오브 A가 주대각성 성분인 그런 대각선 행렬이 되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이 어떤 행렬에 대해서도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역행렬을 구한다, 뭐 실제 손으로 구한 것과 또 다양한 방법으로 구한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고, 크레머의 공식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x1, x2, x3, x4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그것들 나눠서 그래서 x, y, g를 구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저는 이거를 이용해서 강의를 강의록으로 삼아서 설명해주고 실제로 실습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반델몬트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한다, 시뮬레이션을 해준다, 이렇게 이걸 강의록으로 사용해서 설명 강의를 했는데, 강의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으면서 학생들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책에, 그리고 이 교재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도 볼 수 있고,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 주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학 실습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수학,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수학을 배워서 그런 활용을 하려면 제 전공인 만 갖고는 안 되고, 그거 외에 제가 수학, 미적분학도 알아야 되고, 미분방정식도 알아야 되고, 통계도 알아야 되고, 대수학만이 아니라. 그래서 안 하려고 미루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필요한 지식들은 정리를 했었던 것인데, 통계학 같으면 예를 들면 랜덤하게 10개 코인을 만드는 100개의 것을 랜덤하게 1에서 45 사이에 6개 숫자를 고르는, 또는 1에서 140에 415 사이에 랜덤하게 숫자고, 그래서 이건 R 언어인데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확률, 이항 분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P 노름, 또 이런 실제 문제를 풀 때 기대값이 어떻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이런 실제 문제를 코드를 문제와 이론과 그리고 문제와 풀이 코드를 같이 배우면서 중심극한 정리 등등을 하게 하면 이 학생들이 이런 어떤 유사한 문제도 식을 아니까 그 식으로 코드를 짜놓았으니까 이 코드를 조건만 바꾸고, 그리고 이 식만 세우면, 모델링만 되면 그 다음 계산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모양이 이제 아까 보신 실습실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이 논문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공학수학. 실제로 이제 선형대 수학을 했고,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를 했고, 또, 통계학을 하고, 또 미분방정식을 하면 당연히 공학수학에서는 복소수라든지, 또 푸리에 애널리시스라든지 하는 분만, 레이지드라든지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 공학수학 책을 결국은 김영록 교수님 등하고 같이 썼는데, 이 대한수학회 소식지하고 한국수학교육학회 소식지에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징은 이 실습실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습실에 바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클릭해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미분방정식을 한다. 그 미분방정식에 대한 예제, 풀이 과정이 다 있죠. 그걸 실제로 이렇게 풀어서 자기가 구한 답이 이 답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특수해를 구하고, 주어진 특수해를 구하고, 그게 그래프를 그리고, 론스키안을 구하고, 특성 방정식을 이렇게 구하면, 특성만 구하기 위해서 연립 방정식을 구하고, 그 해를 구한 다음에, 그 미분 방정식을 풀면, 이제, 이 아이겐밸류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서 구한 아이겐밸류들이 바로 여기에 오는 그런 일반 해를 구할 수가 있죠. 거기에 초기 조건을 주면 특수해를 구할 수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도구가 있으면 한 문제만 가르쳐 주면
그러면 그와 유사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다 풀 수 있고 또 학생들은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분방 정식, 뭐 급수해법, 라플라스 변환, 뭐 등 모든 과정이 다 책과 함께 이 실습실이 제공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쨌든 굉장히 새로운 그런 시도이고 실습실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실습실이 바로 아마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 실습실의 내용에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뭐 미분방 정식의 코드가 있고 답을 풀고 이 코드는 다 파이썬 언어들인데 지금 보시는 주소에서 다 프리의 급수, 편미분방 정식, 뭐 레지듀, 컨포멀 매핑 등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빅데이터 과목을 가리킬 엄두를 내고 실제로 작년에 이 빅데이터 과목을 가리켰는데 이 빅데이터 매스 포 빅데이터 과목에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내장하서 평균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하고 데이터 처리들을 하고 데이터를 불러오고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그래서 행렬을 데이터로 처리하고 그것들을 배열하고 그리고 뭐 데이터 리스트 관리하고 뭐 여러 가지 웹에서 자료를 불러와서 데이터 처리를 해서 이미지를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서 이 수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스 포 빅데이터들을 강의해서 뭐 대부분은 수학입니다. 이게 행렬이 많이 활용돼서 뭐 주로 저는 전공이 그쪽이라서 이쪽 부분은 어렵지 않게 가르칠 수 있었고 그러고 이제 새로운 것들 뭐 PCA라든지 뭐 클러스터 애널리시스라든지 패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은 뭐 공부해 가면서 조금씩 입문만 가르치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올해는 지금 이번 학기에는 지금 머신러닝 매스 포 머신러닝 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생겨서 그래서 수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 과목을 개설해서 거기에 뭐 truncated SVD, artificial neural network and topology, 뭐 support vector machine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 도구가 없이 이론만으로는 이거를 가르친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적어도 보여는 줄 수 있어야 그 학생들이 다른 실제 배운 지식을 활용하지 이거를 지식을 외워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제 데이터에 써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걸 강의를 하고 있었더니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에서 매스포 인공지능에 대한 머신러닝 인공지능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그 공대에 가서 그래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케이. 자 어쨌든 자, 그런 그 거기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의 그 수학 실습실들이 다 인볼브 되어 있는데, 구글의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2045년 이전에, 현재 그, 교육 방식을, 즉시적 지식정보에 의한 학습으로 이게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또 홍남석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는 AI와 VR,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이 교육과 접목을 시도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교육이 그래서 학습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는데 얼마 전 서울포럼 2017년에 지난 2주 전인가요? 컨레드 올프렘이 이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구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내용이 언급됐냐면 코드는 수학을 표현하고 컴퓨터 계산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현대적인 언어로 이 코딩을 통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수학의 필요를 더욱더 느끼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수학의 개념적 원리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지금 수학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수학을 읽고 그러고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물어보면 답하고 또 그런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과정을 서술하고 그리고 그걸 발표하고 하는 이런 능력들이 사실은 지금 수학하는 사람들한테 수학 전공자들한테 필요하고
그리고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코딩을 통해서 나온 그런 답이 그 답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이상한 부분을 수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검증하고 질문하는 그런 누가 더 답을 주더라도 그 답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해낼 수 있는 크리티컬 띵킹이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얼마 전 그 중앙일보에서는 미래 인재를 키우려면 가르치지 말고 질문하게 하라고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언급한 그런 내용, 질문이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질문하는 능력이 아마 필요한 시대가 된 거고 수업에서 토론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산 시간을 줄여야만 될 거고 그것은 이미 다 가능하고 그것이 실습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이 단순 계산 내는 도구나 코딩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이 절약된 시간에 수학의 개념 이해와 또 질문, 토론에 더 집중하면서 결국 모두가 이해해야 될 그런 내용, 학습 목표에 다다르게 하는 교육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수학교육은 우리 교육 환경의 변화를 활용해요. 새로운 그런 학습 방법들이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는데, 그 한 예로, 학생들이 기존의 서책형 교과등 대신에 PDF 버전의 이북 교과서 파일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외국에서는 퍼퓰러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이 됐고요. 전자교과서가 중등학교에 나오기 시작했죠. 아직 수학교과서는 여기에 계산 기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습실이 없으면 이게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그 책에 표시된 링크된 웹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거기에서 된 추가 설명을 듣고 보고 그리고 실습할 수 있고 또 관련된 역사를 보고 또 거기에 이미 그 문제에 관련된 풀이와 코드가 되어 있으면 그 코드를 실습해 보면서 코드를 고쳐보면서 다른 연습 문제들을 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코딩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수학에서 이미 파이썬 코딩을 다 익숙하게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교육과가 점유해 오고 있는 그런 수학교사의 포지션을 지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수학교육과가 빠르게 몰락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이 수학교육과 과정에 이 공학도구의 활용이 적절하게 보편화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대학에서 수학 실습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고 그런 경험을 쌓게 하고 또 그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재 그것이 사회에서건 연구소에서건 학교에서건 그런 활동할 수 있는 수학 전공자들을 배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같이 협동학습 하면서 공동 목표에 도달하는 그런 경험을 갖춰줘야 할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미적분학의 교육. 이 미적분학에서 모바일 공학도구 활용. 아까 미적분학에 대해서는 이 웹주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들을 자세히 보셨죠. 한 번만 더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미트 파셜 데리버티브 체인 룰, 더블 인테그랄,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 스페리칼 코디네이트 이런 걸 본다면 코디네이트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분을 구하는 과정, 이렇게 풀에서 구하는 과정을 이렇게 이 경우에 우리가 이 렉탱글라 코디네이트를 실리콘디컬 코디네이트 바꿔라. 이거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코디네이트를 이렇게 코드를 해서 바꾸면은 이렇게 실리콘디컬 코디네이트 바뀐다는 걸 알게 되면 여기에 어떤 벡터들을 주기만 하더라도 어떤 렉탱글라 코디네이트를 주기만 해도 똑같이 바로 바뀌어서 그래서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를 주니까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썼던 엄청난 많은 시간들은 단순간에 그냥 해소되는 거고 한 문제만 풀 수 있으면 그러면 수백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실습실, 그 미적분학 랩.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게 이 랩에서 이게 뭐 간단하게 그 전체 과정을 쭉 모아놓은 그런 웹사이트로 그 학생들이 예습하거나 할 때 활용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면 이런 식으로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편집을 이런 식으로 평가를 시험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가리킬 때는 일반 수업과 똑같이 가리키고 그리고 실제 예제를 몇 개 보여주고 그리고 숙제로 그런 비슷한 거를 다른 문제들을 풀어보라고 하고 true false 문제 또 이렇게 그 개념을 스테이트하는 그런 서술형 문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도합 뭐 데리베이티브 그 디퍼런셜을 이용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구하고 에리아를 구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수렴 반경을 구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면적을 인테그랄해서 적분값을 구하고 뭐 하는 문제, 파라메트릭 커브를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을 표시하라 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해서 뭐 박스형 문제로 채워서 자기가 숙제를 하고 또 그 연습해본 과제로 이런 걸 제출하게 했으니까 손으로 풀게 하고 그리고 과제로 제출하게 또 코드를 이용해서 변형시켜서 문제들을 한 거 입시론 델타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박스형 문제로 확인을 해서 했는데 실제 학생들의 반응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이 이런 문제 다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비스 과목으로 이걸 배운 학생들이 자기 전공으로 가서 공대에서 교수님들이 이런 문제 풀 수 있냐 그러면 자신있게 미적분에서 배운 과목을 다 풀 수 있다. 본 문제들은 풀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뭐 거기에 관련돼서 PBL 리포트로 그 학생들이 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 주소에서 보시면 학생들 반응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제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컴퓨테이션이 가능해서 해야 되고 이 애니메이션들도 다 저 도구에서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그냥 저장한 건데 이런 식으로 뭐 리만섬을 구할 때 수렴해 가면서 점점 접근해 가는 것들을 아까 보셨고 뉴턴스 메소드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나비를 버터플라이를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그것들을 다운받 이게 다 저 도구로 만들어서 저장해서 가져온 겁니다. 간단하게.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배운 학생들은 실제로 3D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이거를 스테레오 리토그래픽 파일로 바꿔서 바로 프린터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파라메타를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서 우리가 또 이 토러스를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모양으로 바꿔서 그렇게 프린트아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미적분에서 배운 그런 식들로 엄청나게 많은 도형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2차식만으로는 우리가 그런 걸 실감나지 못하지만 3차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면은 3차원 그래프를 거의 모든 거를 그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그리기만 하면 그것은 이미 컴퓨터에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란 말이죠. 그럼 그거를 그 파일로 저장하면은 바로 그것을 STL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을 손봐서 프린트아웃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수학이 과학의 언어로 모든 분야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도형들을 다 그릴 수 있고 다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그려서 이거를 프린트아웃을 이렇게 한 겁니다. 3D 프린팅. 이것을 우리가 수학, 예술과 영화, 산업과 다 융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아트서프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뭐 다 매개변수 함수, 파라메트릭 함수, 뭐 임플리시티 펑션, 뭐 행렬, 도장 만들고 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이렇게 저희가
클로버를 하나 만든다면 이 클로버 하트 이제 클로버를 그릴 수 있죠. 그리고 하트를 만들어서 하트에 이게 기다려서 아까 이제 하트 클로버 이제 클로버를 이렇게 만들었죠. 다시 이제 이거 만들어서 이거를 높이를 여기 이걸 높이를 약간 조절해 주죠. 그렇게 하고 x 범위 y 범위는 크게 크지 않으니까 높이를 한 5 정도로 줬다고 하죠. 그럼 여기 STL 파일이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STL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이미지는 PNG로 보시면 그러면 이미지가 실제로 3D 이미지가 아까 하트로 다시 바뀌어졌네요. 자, 하트에 우리가 저기 이 도형에 대한 3D 이미지를 우리가 깊이를 한 3으로 줬으니까 그러면 3차원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하고 그 만들어진 그 3차원 오브젝트 깊이가 있는 그 파일이 여기 나타나게 되고요. 제가 이거 몇 번 클릭했더니 그 과정을 다 반복하고 있고 다 생성해내고 있군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그림들이 쌓이고 있네요. 어쨌든 그럼 저 하트에다 뎁스만 주면 우리가 뭐가 되죠? 그러면 이미지가 되죠. 그러면 그 이미지가 그 3D 이미지가 되죠. 그거를 그냥 3D 프린트로 프린팅하면은 그러면 바로 도장이 되겠죠. 그렇게 만든 파일이 STL 파일이고 그렇게 만든 이미지들이 자,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3D 스탬프 예를 들어 여기다 뎁스를 주니까 뎁스가 3인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여기에 자기 이름을 쓰고 이름을 그려서 거기에 뎁스를 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걸 도장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만든 그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바로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파일 다운 받으면 실제로 이게 STL 파일이 되는데 이 STL 파일을 보시면 그러면 이 파일을 바로 3D 프린터로 가져가서 손봐서 프린트아웃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가서 실제로 제1회 대한민국 과학기술 창작대전에서 수학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이게 그 어느 대학교 그 수학과 대학원 학생이 그 예술대학교에 가서 예술대학 과목을 대학원 과목을 들으면서 실제로 디자인을 하고 그거를 만든 도형입니다. 거기서 이거 만드는 걸 배우러 갔더니 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대학에서 그걸 이 컴퓨터로 이걸 자기 아이디어를 만든 것들을 구현하게 하고 그거를 실제로 그 3D 프린터로 뽑게 하는 과정을 다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 이 수학 이건 다 수학적 도형들인데요. 이 수학이 예술과 그리고 3D 프린팅 이거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건축도 이제는 다 3D 프린터로 하지 옛날같이 스트로플로 만들지 않잖아요. 이게 실제로 거기서 만든 이 수학과 학생이 가서 만든 이게 거기서 가장 우수한 작품 중에 하나로 뽑혀서 그래서 이게 A 플러스를 받았을 뿐더러 이게 실제로 그 프린터 이게 실제로 납땜을 해서 만든 쇠로 만든 그런 도구인데 그 작품이 그 대학교 앞에 있는 지하철역의 예술품으로 이렇게 전시가 되었습니다. 수학과 학생이 만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운 수학들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다 수학적 오브젝트들입니다. 이것도 3D 프린팅으로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거는 이거는 이런 큰 물건을 만든 게 아니라 알루미늄 판을 3D 프린터가 파서 이 각도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빛을 쏘여줘서
써서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뮤지엄 오브 매스매틱스, 내셔널 뮤지엄 오브 매스매틱스 뉴욕에 있는 거기에 있는 전시 작품입니다. 이게 다 3D 프린터 이용입니다. 이런 이런 우리 주위에 있는 물건들, 도청들이 다 사실은 수식으로 다 만들어지는 것인 걸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여기서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그리기만 한다면 이걸 프린트아웃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배운 수식, 이게 다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짓이 거기다 미적분학 대학에서 배우는 정도면 거의 모든 앞에서 했던 걸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 장애인을 위한 이런 촉각 수학 교재를 만드는 것도 저희가 했고, 이것도 논문으로 쓴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수학을 저희가 가리켰을 때 단순히 한 문제만 가리키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굉장한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선형대 수학에 대해서 다음 말씀드리죠. 선형대 수학에서 이 선형변환 가리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라인이 라인으로 간다. 이건 선형변환이고, 라인이 이렇게 곡선으로 가면 이게 선형변환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런 예들을 꼭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선형변환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확대, 축소, 회전,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또 2차 형식이 이런 모양의 축이동을 어떻게 하고 회전 어떻게 시키면 그러면은 타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스탠더드 폼으로 바뀐다는 것들을 이 파라메터를 바꾸면서 이게 다 실험실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행렬의 모든 계산은 이 주소에서 다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 2차 행렬이 아니라 뭐 3x 3행렬이라고 하면 3x 3행렬을 랜덤하게 만들어주는데, 그 행렬이 만들어주게 2개 행렬을 랜덤하게 만들어주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5, 17일 여기다 바꿔주면 A하고 B를 뭐 예를 들어 더해서 그 행렬들이 스퀘어냐 아니냐 뭐 등등 쭉 나오죠. 그 행렬에 뭐 예를 들어 랭크를 구한다, 또는 또 널리티를 구한다, 또는 트레이스를 구한다, 뭐 디터미넌트를 구한다, 또 조인트 매트리스를 구한다, 또 특성항 방정식을 구한다, 뭐 노름을 구한다, 매트릭스 노름, 투 노름을 구한다, 아이겐 밸류를 구한다, 아이겐 밸류와 동시에 아이겐 벡터를 구한다, 또 LU 분해를 한다, QR 분해를 한다, SVD를 한다, 뭐 등등 이 여러 가지를 다 인너 프로덕트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가 여기에 보시면 코드가 다 있습니다. 이게 다 파이썬 코드인데 이걸 고쳐서 필요한 기능을 다 집어넣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실습실을 예를 들어서 sage.skku.edu 이런 실습실에 들어가서 그걸 복사해서 갖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그냥 실행하시면 그럼 똑같은 도구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도구 하나. 여기서 똑같은 연산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인트 매트릭스 구할 수 있고, 즉 이 코드 아무데 갖다 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서버는 지금 세계에 많은 곳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대 수학은 아까 보여드린 실습 도구 하나가 여러 가지 가리키면서 묶어서 하나 만든 도구인데,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을 가리키신다면 이게 바로 실습식 역할의 많은 부분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시각화, 개념의 시각화를 이 주소에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묶어놨고, 그 다음에 그걸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끔 해놔서 이렇게 그냥 보고 LU 분해하는 거 등등, 또 QR 코드로도 볼 수 있게도 해놨고요. 자, 명문 선형대 수학. 그래서 선형대 수학 그 책은 여기서 좀 책을 다운을 받아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보셨듯이 아까 한글을 보셨죠? 영문. 지금 요번 주에 제가 가르친 게 졸단 캐노니컬 폼이었는데, 예를 들어 8장에서 그람 슈미츠 정규 직교합법을 예를 들어서 하고 싶다. 2차 형식을 한다. 보통 여기 가면은
행렬의 대각화, 뭐 이거 잘 안 가리키고들 넘어가시는데, 이거 보통 그 폴리노미얼이 있으면 여기에서 행렬의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아이겐벡터를 구한 다음에 P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래서 X 프라임 축을 새로 구하고, X 프라임 축으로 새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구해진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여기서 가능한 것입니다. SVD, 싱귤라 밸리티 컴포, 이건 저희 수학과에서 꼭 가르칩니다, 지금. 수학, 1학년 학생들한테 수도 인버스 SVD를 가르칩니다. 이게 손으로 한다면 이게 거의 불가능한 건데, 도구를 이용하면 이론을 가르쳐 주고, 실제 행렬의 A 트랜스포즈 A를 구해서 그 행렬의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그 행렬의 라이트 아이겐벡터 또 레프트 아이겐벡터를 구해서, 그래서 SVD를 구한 다음에 그 대각선 행렬하고 곱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원래 행렬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맞은 SVD가 맞다는 것을 구할 수 있고, 그 SVD를 이용해서 수도 인버스를 정의해 준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수도 인버스를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도구가 없을 때는 이것을 실제로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기 때문에 오래 걸렸지만, 앞에서 아무리 큰 사이즈의 행렬도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걸 학생들이 알게 되면, 개념만 알면 어떤 계산든지 다 순조롭게 한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영문책, 한글책으로 뭐 국제어 강의로 하거나 언어 강의로 할 수 있는데, 이걸 저는 강의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학, 아까 일부는 보여드렸었는데, 통계학 실습실의 예입니다. 뭐 도수분포표를 만든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원도표로 또 막대 도표로 만든다. 이 데이터를 바꿔주면 그거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히스토그램을 만든다. 또 뭐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고, 뭐 사분위수를 구하고, 또 여기서 뭐 실제 이런 응용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기술 통계량을 구하고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고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그냥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이것도 이제 전자책인데요. 무료. 이게 저도 전자책을 빅북 무료책을 제공하고 있고, 이 또 통계학도 빅북에 있습니다. 빅북 정서 제가 5권이고 빅북 정서 8권에 최용석 선생님이 이 책 교재에 있는 그런 연습 문제들을 쭉 해서 순서대로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랩 1, 1, 2로. 어쨌든 통계 실습시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하나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게 책에 있는 게 그대로 있고, 거기 사이사이에 코드를 제공해 준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르치는 건 똑같고, 계산은 줄어들고, 학생들은 여유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질문과 답변할 수 있는 토론이 가능한 수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연히. 자, 미분방정식, 뭐 고개상미분, 미분방정식의 라플라스 변환, 뭐 상미분방정식, 급수해법, 뭐 비선형 미분방정식, 급수해법, 이 문제 이렇게 수렴한다. 또 뭐 리미트가 뭐다, 매크로린 급수는 어떻다. 여기서 테일러 n차 다항식을 한다. 이 n차 다항식을 테일러 급수 1부터 10까지, 뭐 1부터 예를 들어서 1부터 뭐 100까지로 110까지로 해볼까요? 그러면 110까지의 그 테일러 급수가 식이 나오죠. 급수해법, 미분방정식의 좌변을 구하고, 이 설명까지 다 이렇게 코드를 집어넣어줬죠. 어프록시메이션을 구하고, 어프록시메이션이 구해지고, 그 다음에 이 함수,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전에는 이 개념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계산 때문에 못했던 건데, 이제는 계산할 수 있는 건 알고 어떻게 하면 미분방정식이 풀리는지 아니까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가가 뭔지 서로 토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분방정식 모든 거. 자, 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학수학에서 볼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무료로 샘플부터 한번 직접 다운받으셔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공대에서는 이런 걸 원하니까 공대 교수님들은 우리 수학과 교수가 안 가르치더라도 이 실습실이 다 있기 때문에 매스매티컬을 안 사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실제로 각 챕터에 대한 동영상 강의까지도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책은 다운받으시고 아까 보신 그 실습실들은 다 이 안에 있고 예제와 풀이까지 그리고 관련된 뭐 비디오 클립까지도 바로 보실 수 있고 보시면 그러면 각 장별 요점 강의들이 뭐 한 10분 내외로 있어서 이게 어떻게 이 책을 이용하는지 실습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렇게 가리키고 나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 예전에 이 시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평가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에, 시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주소에서는 이제 이번 학기 시험 문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링크들을 볼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드텀 파이널 이그잼을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취소, 편집 사용, 확인하고 예를 들어 그 미적분학과 마찬가지로 선형대 수학에서도 이와 같이 내용을 write true, false, and state, and 또 solve the problem, find something, 뭐 이렇게 보통 문제와 비슷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들이 많아지는 것들은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그냥 간단 계산은 RRF는 어떻게 구하느냐, 또 디터미넌트 어떻게 구하냐, 인버스 어떻게 구하냐, 특성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 아이겐밸류 어떻게 구하냐, 아이겐밸류는 어떻게 구하냐 등등을 명령 어떻게 할 수 있게끔만 확인해 주면은 그러면 모든 건 다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건 한번 숙제만 한번 내고 발표 한 번만 시키면 모두가 다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는지 서술하라는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답이 나왔을 때 그 답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 예를 들어 이렇게 그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를 동시에 구했을 때 아이겐 시스템으로 구했을 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이 4는 아이겐 밸류고 이건 대응한 아이겐 벡터고 대수적 중복도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verify 또는 prove 또는 give a sketch of proof 하는 그런 문제들을 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설명하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한 개수, 또 답변한 개수, 이런 참여한 그 숙제 낸 거, 그걸 느낀 거, 배운 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 것 내용들이 모여 있는 게 이 주소인데, 요번 학기 2015 봄학기 이게 이제 뭐 어저께 강의한 것까지 쭉 있는데 뭐 등등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서 참고해서 볼 수 있고 링크들도 있고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디지털 매스북 이게 그 다음에 뭐 학생들의 레코드 어떻게 배웠냐 하는 것들 그 반응들 상당히 좋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학생이 개념도 이해할 뿐더러 실제 문제를 좀 자기가 풀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그런 원고들을 제가 쓴 게 이 내용, 이 대화형 수학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 사례 연구 여기에 보시면 아마 이런 그 지금 교재와 그리고 이 도구들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다 만든 거고, 그리고 오픈소스 이용해서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했고, 모든 과정에 적합하고, 그리고 지금, 올드 언어가 아닌, 미래 언어인, 지금 현재 미래 언어인 파이썬과 R을 주로 다 사용하고 있고, 한 문제만, 개념만 정확히 알고 한 문제만 제대로 가리키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하니까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수학을 가리키면서 어느 과정에서든지 모두 가리킬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한두 과목에서만 그렇게 수학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계산 능력까지 갖추도록 하면서 코딩을 보게 해서 익숙하게 하면 그러면 아주
이 수학과 컴퓨팅 사고력의 증진과 함께 실제 모든 관련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고, 그러면 다른 관련 강좌에서 이론만 하는 강좌에서도 실제로 여기서 배운 지식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는 데 수학과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관련된 레퍼런스들 일부고, 그리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게 아까 계산기하고 그런 그 3D 그래픽 얻을 수 있는 도구들이고, 이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한 마음에 선물 하나 드린다면, 이 주소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그러면 아까 보신 그 계산실, 실습실, 랩, 여기에 랩이 2개가 여기에 제공되어 있으니까, 그걸 실제로 한번 이 주소에서 다운받아서 실제로 크롬이나 뭐 파이어폭스나 뭐 사파리나 해서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주저없이 제가 관련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